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2분 더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17번, 18번 확진자까지 모두 2명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17번, 17번째 확진자는요. 38살 한국인 남성인데요. 지난달에 싱가포르를 한 6일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 참석자 방문한 이곳에서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본인이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서 이제 확진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18번째 확진자는 21살 한국인 여성인데요. 16번 확진자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2분이 이제 더 환자분이 이제 늘어난 건데요. 다음 화면 좀 주시겠어요? 사진 포착된 거 있죠? 예, 그거 좀 주세요. 아침에 말이에요. 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서 메모하는 게 그 카메라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보세요. 17번 싱가포르 방문자에 이어 18번 확진자 발생, 화살표 찍하고 16번 환자의 딸 메모하는 게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화면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요. 박능호 장관이 지금 메모하는 게 뉴시스라는 통신사에서 보도가 나온 시간이 오늘 오전 8시 11분 57초에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분의 환자분이 더 늘었습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언론사에 속보가 뜨기 시작한 시간은 보세요. 오른쪽. 아침 9시 23분. 저거보다 조금 몇 분 더 빨리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9시 20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부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네, 우선 지금 투명한 공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발병이 되고 또 어떤 입국 절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산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오고 나서 1시간 뒤에 속보가 나온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만약에 언론사의 카메라에 저 메모가 잡히지 않았다면 오전에라도 저런 속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거든요. 정부를 믿어야만 괴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보를 믿으려면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는 현재까지 잘 대응해 왔다라고 오늘 아침 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요. 지금 민주당의 코로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약간의 말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사망자, 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후베이성에 집중되고 있어요. 글쎄요. 다행이라는 말은 저럴 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논란이 일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생한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 때 이 수많은 가짜뉴스 누가 생산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와서 가짜뉴스 타령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이제 가짜뉴스 엄단을 이제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했네요. 오늘 방문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성동구 보건소 이렇게 보이시죠? 천막. 민방위복이라고 하나요, 저거? 민방위 잠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 최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위기 대응의 3원 측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런 것 같은데
최초, 이번 최근에 들어서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방역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 그 수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청와대와 이번 정부의 핵심 관건인데 적어도 지금 아직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이런 부분 나름대로 선방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만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듣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일방적인 중국과의 어떤 그런 눈치 보는 것을 더불어서 알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런 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참 성숙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요. 많이. 모든 게 정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가 뭐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 바로 방역입니다. 방역. 방역의 제일 원칙은요, 감염원의 유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중국에서 오는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것, 그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나? 경제대책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월이에요. 2월 초예요. 아니, 추경 예산을 2월 초에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확산되고 있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